며칠 전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중요한 공인 중 한 명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년 4.15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이준석 씨는 부정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준석 씨의 주장이 틀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씨가 그 당시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이제는 중요한 공인의 한 명이므로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숫자를 많이 할수록 정확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많이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몇 명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도 많이 안 들고 특히 신뢰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보통 1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2번에 걸쳐 한 번은 10,000명, 며칠 후 두 번째는 20,000명에 대해 민주당의 지지도를 여론조사했습니다. 2번 다 조사 조건은 같습니다. 10,000명, 20,000명으로 1000명이 훨씬 넘으니 믿을만합니다. 첫 번째는 52%가 나왔다면 두 번째도 이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50%라든가 54%라든가입니다. 차이가 나도 1, 2% 이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 선거 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에 대한 토론에서 이준석 씨가 출연하여 없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그때 했었는데 거기 빠졌네요. 통계학에 보면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통계학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특히 교수님도 아실 거고 통계학을 조금 한 사람이 알 거예요. 실험 설계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밭이 있어요. 밭을 똑같은 밭이에요. 밭에 그 두 개로 나오는 겁니다. A라는 밭과 B라는 밭 나눴을 때 거기에 똑같이 콩을 심어요. 그러면 콩이 똑같이 자라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자라는데 어떤 그 표본을 뽑아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맞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밭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데는 그냥 가만 놔두고 B에다가 비료를 뿌려요. 그럼 B에 있는 게 더 잘 자라겠죠. 자라겠죠. 그죠? 그럼 B가 A하고 다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에 이번에 당일투표, 사전투표가 원래는 한 밭이었어요. 주민이 똑같으니까 그럼 뭐 한 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일 투표한 사람과 사전 투표한 게 통계 숫자가 너무 달라.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통계가 하나는 조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왜 밭이 같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수 단체와 보수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오늘부터 세 개. 굉장히 사전 투표에 대해 가지고 보수층은 참여하지 말라는 운동을 했어요. 표가 조작되니까. 혹시 알고 계시죠, 양 선생님? 당연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근본 4.15 총선에서 역대급 투표 조작이 예상된다.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지 말라. 이래 그 현상금 1억 공모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했어요. 2020년 4월 9일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 양선엽. 네네네. 이랬는데 밭이 같아요? 여기서 밭이 같으냐 다르냐는 말은 뒤에 나오는 사전투표라는 밭과 당일투표라는 밭이 같으냐 다르냐는 말과 같습니다. 통상 이것이 같아야 하는데 이준석 씨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씨 말이 옳은지 알아봅시다. 종로는 우리나라 정치 1번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통상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의 차이가 1~2%, 많아야 5%인데 15%가 된 것입니다. 종로 말고도 많습니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15.9%를 비롯하여 용산구 14.2%, 강동구갑 13.1%, 서대문갑 12.1% 등 서울에서 10% 넘는 곳이 모두 29곳이나 됩니다. 경기도는 과천시 14.9%, 성남시 분당구을 14.4%, 파주시을 13.2% 등 경기도에서 모두 11곳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강남 구병 0.9%,
동작구을 0.4%, 송파구갑 1.2%, 송파구 병 1.0%, 송파구을 0.1%, 강남구을 1.7%, 경기도 과천시 0.6%, 용인시병 1.4%, 고양시정 1.7%, 파주시을 2.7%. 그러나 전라도 광주에서는 21대에서도 서구을 3.7%, 광산구갑 1.1%, 북구을 0.9% 등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광주는 민주당의 고향이므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몰려 나왔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그래프에 점이 많이 찍혀 있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배우기 전에 배우는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10명의 IQ와 수학 점수를 보면 IQ가 낮은 사람은 수학을 못하고 IQ가 높을수록 수학 점수가 높습니다. 즉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IQ와 수학 점수를 점을 찍은 것으로 영희는 IQ가 84, 점수는 15점이니 여기 찍히고, 철수는 IQ는 74, 점수는 5점이니 여기 찍히고, 나영이는 IQ는 143, 점수는 88이니 여기 찍힙니다. 보시다시피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으므로 점이 점점 오른쪽 위로 올라. 이 표는 다른 10명의 IQ와 죽은 나이입니다. IQ와 수명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IQ가 낮다고 일찍 죽지 않고 높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IQ와 수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식 씨는 IQ가 152로 높은데 25세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학 점수같이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IQ와 수학 점수의 그래프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즉 IQ와 수명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주장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기 위해 몰려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심판론이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심판론이 없으면 민주당의 지지자가 많은 동네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특별히 사전투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론이 있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IQ 수학 점수 때같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로 그래프에서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IQ 수학 점수 때와 같이 그래프에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 사전투표율 점을 찍기 위해 먼저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 표는 전국 253 선거구별 모든 몇천 개나 되는 읍면동의 동네별 민주당의 지지자 퍼센트와 동네별 사전투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초 일동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44%, 사전투표율은 47%이고 식사동은 54%, 36%이고 순창읍은 51%, 54%입니다. 다시 원래의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IQ와 수학 점수, IQ와 수명과의 관계 그래프 같이 앞의 표 전국 253개
지역구의 수천 읍면동의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와 사전 투표율을 각각의 점을 찍은 것으로 서초 일동은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44%, 사전 투표율은 47%이니 여기 찍히고, 식사동은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54%, 사전 투표율은 36%이니 여기 찍히고, 전북 순창읍의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51%, 사전 투표율은 54%이니 여기 찍힙니다. 이런 점이 모두 수천 개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찍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서 심판론,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려고 몽창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심판론이 맞으려면 어느 동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수록 사전투표에 많이 나와 사전투표율이 높아 IQ와 수학 점수에서와 같이 관계가 있어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내려갑니다. 사전 투표율이 안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안 높아진다는 것은 몰려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미난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X축,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민주당의 총 투표율입니다. 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친 득표율.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산포가 크죠. 왼쪽은 뭐 한 20%에서 오른쪽은 뭐 한 80%까지 쫙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예. 지역에 따라서. 근데 Y축, 이 가로축은 뭐냐면 사전 투표율. 예. 사전 투표율입니다. 예.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몽창 몰려 나갔다고 하면 예. 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을 때 이 Y축 사전 투표율도 당연히 높아야죠. 높아야 돼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관계. 플러스 코릴레이션에서 플러스 관계가 나와야 예.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의 마이너스. 약간 노력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가 돼야 플러스가 돼야만 그게 설명이 돼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도가 왕창 뛰어나왔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창 나갔다 하는 게 설명이 돼요. 이게 아니. 여태까지가 이해되셨으면 본론으로 돌아가 이준석 씨 주장인 사전투표는 위험하니 미통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투표에 안 나갔나가 사실인지 검증해 봅시다. 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그때 했었는데 거기 빠졌네요. 통계학에 보면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통계학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특히 교수님도 아실 거고 통계학을 조금 한 사람이 알 거예요. 실험 설계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밭이 있습니다. 밭을 똑같은 밭이에요. 밭에 그 두 개로 나오는 겁니다. A라는 밭과 B라는 밭 나눴을 때 거기에 똑같이 콩을 심어요. 그러면 콩이 똑같이 자라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자라는데 어떤 그 표본을 뽑아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맞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밭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데는 그냥 가만 놔두고 B에다가 비료를 뿌려요. 그럼 B에 있는 게 더 잘 자라겠죠. 자라겠죠. 그죠? 그럼 B가 A하고 다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에 이번에 당일 투표, 사전투표가 원래는 한 밭이었어요. 주민이 똑같으니까 그럼 뭐 한 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일 투표한 사람과 사전 투표한 게 통계 숫자가 너무 달라.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통계가 하나는 조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왜 밭이 같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수 단체와 보수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거기부터 세 개. 굉장히 사전 투표에 대해 가지고 보수층은 참여하지 말라는 운동을 했어요. 표가 조작되니까. 혹시 알고 계시죠, 양 선생님? 당연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근본 4.15 총선에서 역대급 투표 조작이 예상된다.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지 말라. 이래 그 현상금 1억 공모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했어요. 2020년 4월 9일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 양선엽. 네네네. 이랬는데 밭이 같아요? 이준석 씨 주장대로 미통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안 나왔다. 밭이 다르다면 미통당 지지자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떨어져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을 미통당 지지자를 기준으로 그린 것으로 미통당 지지자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떨어져 점들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미통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몰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씨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이준석 씨 주장이 틀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인 관계와 그래프에서 배운 것입니다. 수학이 참 무서운 학문입니다. 이제 왜 학교 때 재미없는 수학을 배우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살인범을 수사할 때 DNA 조사하는 것이 살인범죄과학 수사인 반면 이것은 선거범죄과학 수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준석 씨는 과학고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으니 중학교 2학년 수학은 당연히 아시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대개 미통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에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이셨고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성현 박사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림원이란 현직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이 있으신 분들만 엄선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신 단체입니다. 여기서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당일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굉장한 괴리 현상이 있는 거죠. 그걸 언제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좀 보내오면서 좀 이상하다 조금 이거 한번 좀 분석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모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그게 하는데 대략 언제 정도였습니까? 4월 15일 날 선거 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2, 3일 후쯤 되나요? 4월 한 17, 18일 일찍 보셨네요. 일찍 봤어요. 예.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주위 사람들이 보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인들은 이제 통계학자니까 예. 통계학자니까 더 이제 관심 있을 거다. 이걸 좀 분석해 봐라. 분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네, 데이터 중에서 이상했던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 수가 있는가? 당일 투표보다 그야말로 한 12% 포인트 정도 민주당 후보가 더 받고 당일 투표보다 12% 정도 덜 받고. 미통당이 덜 받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하루에도 12군데 더 저한테 질문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선거 포렌식을 하시는 분들의 가정은 선거라고 하는 것도 랜덤 샘플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랜덤 샘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모집단하고 표본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뭐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강의 기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적을 만드는 저 스스로도 아니 저 스스로도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 또 다른 억지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이 비례 투표용지가 이번에 엄청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백 표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길었는데 이 비례 투표용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긴 용지에 접힌 자국이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뭐 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남양주 진건동에도 거기서 나온 건데 남양주에서 나온 거예요. 남양주가 그전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어요. 남양주 쪽이. 저게 뭐냐면 비례 투표용지를 저렇게 접지도 않고 시민당인가요? 더불어시민당? 다 급해요. 저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저게. 또한 또 무효표도 무더기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긴 거를 접지 않고, 원래는 접게 돼 있어요.
저게 길지 않으면 안 접을 수도 있어. 어떻게 넣으면. 근데 예. 저렇게 긴 거를 안 접고 이렇게 넣습니까? 어떻게 넣습니까?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요? 투표하면? 저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또 네. 방금 전에도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혼입하시는데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있습니까? 법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게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간에 접어서 하잖아. 한 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접어서. 자, 그래서 거기서 자 거기에 판지 규정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을 투표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공개 여부를 갖고 따지는 거고 실제 무효표 판결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지금 들으세요. 무효표 판결 규정이 야 이철거 의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저 알면서 읽은 거잖아요. 준비한 거잖아요. 접어서 그래서 이제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이 내용이 예를 땅에 떨어져 가지고 투표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무효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접었는지 가로로 접었는지 세로 접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고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졌을 경우에는